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책, 벤 에리얼리의 외감각이라는 책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수많은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리라고 제가 믿는 그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론에, 본론에 이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이 코로나19 이슈를 보면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그런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죠. 어떻게 보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석유나 금값이나 정말 불확실성이 강해서 급변하고 뭐 오르락 내리락 뭐 서킷 브레이크며 상향으로 뭐 상한가를 맞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뭐 기사들이나 매체 뭐 이런 뉴스들이나 아니면 또는 주변에 뭐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들 경험하고 접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뭐 주식의 뭐 주자도 모르던 그런 사람들, 제 지인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가족들까지 저에게 본인들의 이제 뭐 소스, 찌라시들을 저에게 알려주면서 이 회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 투자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같이 나누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보다는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뭐 주식이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방향으로서는 굉장히 매우 긍정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뭐 현실과의 어떻게 보면 주가와 현실의 그 갭이 아직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정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우선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강한 이 상황에서 단기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뭐 워런 버핏과 같은 장기적인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투자 수익률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높게 내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책에서도 여러 명을 설명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공통적인 접점은 바로 이제 워런 버핏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왜 단기 투자 쪽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아서 한번 1회성, 2회성, 3회성까지는 뭐 이렇게 투자에 성공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을까라고 좀 궁금했는데, 이 책을 읽고 좀 그런 의문이 풀렸던 것 같아요. 이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바로 3가지 특성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3가지 특징 때문에 투자에 실패한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 3가지 특징은 바로 첫 번째가 손실회피 편향, 두 번째가 소유효과 편향,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매몰 비용 편향입니다. 이 3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심리적인 특징, 이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손실회피 편향인데요. 말 그대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타고난 이 성향 자체가 손실회피 편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에서 오는 그런 기쁨, 만족감 이런 것보다는 손실에서 오는 고통이 훨씬 크다고밖에 볼 수 없죠. 한 가지 연구에서 이제 재밌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손실의 어떻게 보면 고통과 이익의 행복한 그런 감정을 직설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이 약 2.5배에서 3배가량 높게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만약 이제 내가 오늘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제 주당 금액이 한 10,000원 정도 올랐어요. 굉장히 기쁘죠. 이 기쁨의 이 감정을 그냥 그래프로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0이라고 한다면은, 다음날 주식이 똑같은 상황이죠. 이제 마이너스 10,000원씩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뭐 전날에는 10,000원씩 올랐다가 오늘은 10,000원씩 줄었으니까 아무런 뭐 내가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이득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정 자체는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감정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뭔가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손실 회피 편향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를 이제 전날에는 플러스 10,000원이지만 오늘은 마이너스 10,000원이다. 그렇다면은 그 수치상, 그래프상으로 내가 행복과 고통의 그런 상황 가운데 전날에는 분명히 플러스 100이었는데 오늘은 0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50이 되는 거죠. 250이 떨어졌으니까 2.5배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왠지 모르게 돈을 뭔가 150 정도를 잃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단기간 투자에 매몰되다 보면은 계속 내가 조금씩 따더라도 뭔가 왠지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손해보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겠어요? 이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좀 더 불확실성에 도박을 거는 뭐 레버리지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손을 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 특히 뭐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비용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손실 회피 편향이 강한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소유효과 편향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물론 이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이제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떡이 더 크더라도 이상하게 가치를 매긴다면은 내 떡의 가치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소유효과 편향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5년 전에 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중고차, 제 첫 차를 이제 중고 시장에 팔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소유효과 편향에 빠져서 중고차 시세는 일반적으로 거의 뭐 사이트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만약에 뭐 아반떼라는 뭐 그런 차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아반떼가 뭐 몇 년식이 얼마 타고 이 정도면 한 500에서 한 700 정도 나온다. 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보면은 너무 뻔하고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막상 팔 때는 나는 지금 그 5년 동안 내가 타면서 뭐 담배도 안 피고 정말 비흡연 차량에 차도 매번 뭐 수리도 꼼꼼하게 소모품도 갈았고 모두 했고 인테리어도 했고 정말 깨끗하게 타고 심지어 팔기 전에 얼마 전에 뭐 타이어도 갈고 배터리도 갈고 이러한 상황들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 효과 그 편향에 빠져갖고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착각에 빠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를, 내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인 그런 가치로 보지 못하고 좀 더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편향에 빠져서 저 또한 뭐 투자는 아니지만 그런 편향 때문에 조금 실랑이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이 투자로 연결된다면은 객관적인 그 상황 판단을 못해서 큰 이득을 놓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갖고 이 어떻게 보면 소유효과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매몰비용 편향입니다. 이 매몰비용 편향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손실회피 편향 그리고 소유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나타나는 그런 편향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매몰 비용 편향이란 어떤 제품에 이미 많은 비용을 쏟아놓고 리소스를 쏟아 넣은 경우에 해당 제품의 상품 가치라든지 어떠한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자체를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 말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은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떠한 뭐 베이커리라든지 어떤 가게를 차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월간 이제 뭐 부동산 입지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풍수지리 뭐 여러 뭐 입지 뭐 교통 상황 주변의 인프라 사람의 밀집도 인구 현황 유동성 뭐 다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뭐 경쟁 상대가 있는지 없는지 최적의 위치를 찾아서 이제 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이제 뭐 선급금을 주고 어느 정도 이제 공사가 한 50% 공정률까지 올라간 그런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쯤에서 이제 뭐 잘 돼가고 있잖아요. 너무 이제 완벽해요. 하지만 갑자기 그때 바로 옆에 이제 베이커리라고 치면은 갑자기 파리바게트랑 뚜레쥬르 이 프랜차이즈 대기업 프랜차이즈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 두 군데가 입점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저는 이 빵집을 내가 투자한 돈이 이렇게 뭐 시간과 비용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멈춰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계속 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될지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될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진행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설마 그들과 경쟁해도 내가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 이런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면서 그냥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은 아니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접는 게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50%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망각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매몰 비용 편향입니다. 물론 이 돈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3수, 4수, 5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재수생이나 아니면 공시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태 동안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지금 와서 포기한다고? 약간 이런 심리 상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매몰 비용 편향에 속한다는 겁니다. 만약 인테리어 공사 도중에 이제 내가 만약에 모든 공사와 이제 뭐 임대료, 뭐 위약금을 물고 나왔으면은 이제 뭐 50%의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매몰 비용 편향으로 빠져서 지속적으로 장사까지 했다면은 6개월 정도 더 버티고 잘하면 1년 정도 더 버티다가 뭐 정말 50% 돈을 회수한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간의 뭐 적자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거나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치닫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위에서 이제 제가 세 가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바로 손실회피 편향 그리고 소유효과 편향 이 매몰 비용 편향 이 세 가지 편향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인간 기본적으로는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동물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탑재되어 있는 이런 뇌인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편향들을 아예 무시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면은 된다고 저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미 이 글을 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힌트를 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이미 그렇게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겠지만 위에 세 가지 편향은 모두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투자 진행에서 굉장히 안 좋게 이제 비춰질 수 있는 편향에
좀 치우쳐 있다고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장기적인 그 안목과 관점을 갖고 투자를 하면은 이런 편향들을 좀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요즘 굉장히 경제 이 관련해서 투자 관련해서 열기가 핫한데 한 번 더 생각해서 이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성에 포커싱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부의 감각을 한 편 더 할지 아니면 다른 책으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희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